저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탐도관시 우목낭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유유의 소기 원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왕충이라는 학자를 참 부러워했습니다. 우목낭상, 눈을 딱 기울이기만 하면, 붙이기만 하면 바로 상자 속에 그 본 것을 다 넣어갈 정도의 머리니까 제가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세상 사는데 정말 좋겠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또한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뜻대로 안 됩니다. 자녀들이 뜻대로 된다는 그것은 거짓말과 같고, 또 왕충이라는 분은 귀신 이런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풍수해가 났다 뭐 하면서 하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니까 유학자들이 천명사상을 부르짖는 유학자들이 왕충을 싫어하고 했다는 거죠.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유학자들은 싫어했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조상도 부모도 돌아가시면 그걸로 저는 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마음은 항상 자식된 도리로서 영원히 자기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왕충은 귀신도 부정했고 천명도 부정했습니다. 자연의 풍수해가 들고 햇볕이 오래 쬐고 땡볕이 나고 또 폭염이 지속돼도 그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고 자연의 하나의 그 흐름이지 그것이 어떻게 하늘의 뜻이냐. 또 임금이 정치를 잘못한다 하면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임금하고 아무 관계없다. 임금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하늘은 재앙을 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는데 그것이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자연 현상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에 크게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유유의 소기 원장입니다. 이자는 쉬울 이자, 유자는 가벼울 유자, 또 유자는 바유, 곧유라고 이야기하고, 요는 두려워할 외, 요는 붙을 속, 붙일 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귀이, 그 다음에 담원, 담장, 담원, 담장 이렇게 되는데, 이자는 시울이라고 합니다. 해와 달의 모습이다 이거죠. 해와 달이다. 해와 달이다. 그래서 해와 달이 쉽게 변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풀이하시는 분도 있고, 또 도룡뇽과 같은 도마뱀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도마뱀이고 밑에 몸통과 꼬리가 있는 것이다. 꼬리가 잘라져도 계속 자라난다 해서 쉽게 변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유자는 가벼울 유, 수레거자가 있습니다. 수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두머리 추. 아프리카 토인들 추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우두머리를 추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두머리 추, 우두머리 장자. 그래서 이 가벼울 유자는 수레유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가볍다라는 것은 우두머리를 태운 수레니까 가볍게 갈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자는 바유, 곧유, 바소자와 같은 뜻입니다. 곧이다. 그리고 달릴 유, 아득할 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등허리에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닦는다. 칠복자, 요것을 닦는다라는 닦는 장소를 나타낸다라는 그런 뜻으로 풀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때린다라는 뜻으로 풀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의 등허리를 회초리를 가지고 쥐고 때린다. 칠복자 때린다. 그렇게도 풀이하는데 이것도
바유, 장소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두려워할 외자, 두려워한다. 이것을 가지고 뭐 귀신과 연관지어 가지고 풀이를 하는데 이것은 밭전자입니다. 저는 해서체 글자를 가지고 해서체 한자를 가지고 한자를 풀이해 왔습니다. 왜냐? 한자가 쭉 수천 년 동안 변화해 오면서 반드시 이 글자를 이렇게 정자화 했을 때는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해서 정자화 했을 겁니다. 해서체는 후한 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또 진나라 시대에 정막이라고 하는 노예 출신의 정막이라는 사람이 에서라는 것을 만들고 그 에서와 거의 비슷한 글자체 모양이 바로 해서체인데 이것이 현재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자의 기원은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래서 이 정자를 이렇게 만들 때는 분명히 그 당대의 학자들, 지식인들의 생각이 담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할 외자는 이거는 밭입니다. 밭. 밭이 이렇게 된죠. 밭이 변한다는 겁니다. 요 밑에 거. 요것은. 밭이 변하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폭우가 내려서 밭이 변한다. 또 산짐승이 와서 밭을 망가뜨린다. 농사 지어 놓은 밭을 망가뜨린다. 이것은 옛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연상하시는 것이 이 글자에 더 가까운 생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속자는 붙을 속, 붙일 속, 또 부탁할 촉도 있습니다. 붙을 촉으로도 발음나고 여기서는 속이지만은 촉으로도 발음납니다. 엄밀히 말하면 촉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촉으로 음을 딴 천자문 해설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속자로 풀이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따라서 속이라고 붙일 속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글자는 어떤 뜻이냐? 요겁니다. 이게 무슨 자겠습니까? 밑에 부분 이것이 바로 뭐냐? 물숫자의 변형입니다. 물숫자가 다른 글자하고 결합하면서 길어지니까 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줌료가 되죠. 오줌료. 그래서 이것은 죽음시라고 하지만은 사람의 몸의 뜻이 있습니다. 몸의 뜻도 있고 집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나타나는데 사람의 몸, 짐승의 몸에서 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줌이다라고 풀이를 한 겁니다. 오줌료. 그러면 오줌료자 밑에 붙어 있는 것이 뭐냐? 이 글자입니다. 이것이 나비, 애벌레, 촉입니다. 위나라, 오나라, 촉나라, 위오촉 삼국의 이름이죠. 그래서 나라 이름 촉, 지명에 사용되기 때문에 땅 이름 촉이라 해도 관계없고 실제 이 뜻은 나비, 애벌레, 촉입니다. 그러니까 애벌레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죠. 자, 애벌레니까 여기 벌레충, 벌레회가 있습니다. 벌레충 하나가 있으면 이거는 벌레회가 되고 두 개가 있으면 벌레곤입니다. 석자가 있어야지 이것이 벌레충이 되죠. 그러나 이 벌레충의 약자로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벌레충, 약자다, 또 벌레충이다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나비 애벌레충이라는 것은 나비 애벌레, 벌레가 있다는 거죠. 벌레가 있고 이 벌레가 자기 몸을 감싸기 위해서 쌀포자, 자기 몸을 감싸기 위해서 위에 뭘 하느냐? 실을 뽑아낸다는 겁니다. 그물망. 그물망은 실로 만들죠. 실로 만든다. 즉 나비 애벌레 촉자는 벌레가 자기 몸을 감싸기 위해서 실을 뽑아낸다.
그물처럼 실을 뽑아서 자기 몸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하고 같습니다. 번데기 드셔보셨죠? 그 번데기 이전에 그 번데기를 둘러싸고 있는 실, 바로 그것을 연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비 애벌레 촉. 그러니까 나비 애벌레가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붙어 있다. 나비 애벌레가 수분을 섭취하고 몸에 붙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붙을 속, 붙일 속의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몸이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 쓰이는데, 물이 나오니까 오줌요. 여기에서 그 밑에 몸에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 거시기 비라고 합니다. 비. 또 남자 거시기는 그냥 매달려 있다. 그 매달 조자, 조상할 조자인데 매어단다, 매달 조자. 여기에 딱 들어있으면 몸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자 거시기 초로 발음됩니다. 그리고 몸에 삐져 나온 게 있어요. 남성분들 몸에 달려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척자, 길이의 단위로서 자척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한자를 30.3cm로 본다면 이것은 상상 불가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20cm 정도를 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척자는 이것에 몸에 달려있는 그 거시기의 길이가 한자 정도, 20cm 정도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렇게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만든 그런 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자는 귀자, 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쓸 때는, 이것을 단독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변에 위치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되고, 단독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것이 맞고, 변에 위치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문자다. 그래서 상형문자, 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다. 그림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는 다문자입니다. 담이란 것은 흙으로 만들죠. 흙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흙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뻗칠긍, 연접할 긍, 연접한다, 이어서 접한다는 겁니다. 베풀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원자에 이 글자를 쓴 것은 담이 이어져 있다. 담이 한쪽만 쌓아 담으로 한 게 아니고 담을 삥 둘러서 이어져 있다, 연접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선자, 뻗칠긍, 이것은 베풀선, 뻗칠긍자는 이 글자에 나옵니다. 선언할 선자, 선서할 선자, 여기에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해가 있어요. 해의 이 햇빛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두 개를 생략하고 바로 아래 위 이것만 모양을 바꿔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사방으로 뻗어나간다. 그래서 임금님이 무언가 선포한다, 이렇게 할 때는 임금님의 말씀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도록 한다는 뜻이 바로 이 선자, 베풀 선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담도 연접해 있다, 이어져 있다, 쭉 둘레로 이어져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담장자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흙으로 만든 담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흙으로 만든 담이다, 흙토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각장을 붙여서 담장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자문 책마다 다른데 요것은 속자고 요것은 정자입니다. 자, 요 다음은 흙으로 만들었다. 요 다음은 뭐냐? 조각장. 요것은 조각편. 그러니까 통나무를 베어가지고 반을 가지고 담장을 쌓는다. 그러니까 나무 판자로 담을 치는 그런 뜻이 바로 이 담장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각장이고 이것은 조각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수 이름으로서 장수장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붙인 부수 명칭이지만 잘못됐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장수장자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장수장변이라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근데 실은 이 장수장자는 부수가 마지촌입니다. 그렇다면 부수 이름하고 이거하고 서로 다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장수장변이 아니고 조각장이다. 조각장 또 조각장변 이렇게 불러야지 정확한 겁니다. 옥편을 만드는 출판사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나무를 베어서 반을 짜게 해서 왼쪽은 조각장, 오른쪽은 또 한 조각 조각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자를 쓸 때, 원장이라고 할 때, 담장을 뜻하는 걸 쓸 때는 반드시 요 정자를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옥편에서 찾으면 아낄 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낀다. 무엇을? 물건을 아낀다. 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요 돌회자, 요것은 창고의 뜻입니다. 하회마을 할 때 이 돌회자를 쓰죠. 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돌회자 요것은 창고, 이중으로 된 창고의 뜻이고, 위에 있는 이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올레자입니다. 올레자를 밑에 글자하고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양을 이렇게 바꾸어 쓴 건데, 그러면 이 올레자는 뭐냐? 올레자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보리맥. 그래서 보리를 넣는 창고다. 그러니까 이 보리를 넣은 창고니까 보리가 들어있으니까 아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고, 담을 왜 하느냐? 조각장으로서 또 흙으로서 담을 왜 하느냐? 보리를 넣은 창고를 지킨다는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담을 했다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둑이 참 많습니다. 특히 농작물을 훔치는 도둑, 이것은 정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떼약배달에서 농사 지어놨어요. 폭우가 와서 쓸어가기도 하고 남아있는 그것을 추수해서 갈무리 했는데 창고 속에 딱 넣어서 자기도 먹을 것을 아끼고 있는데 이것을 훔쳐가요. 이건 정말 일벌백계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지만 속자로 쓴 천자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 글자로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유의 속의 원장은 이유,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쉽고 가벼운 것은 두려워할 바다. 바유자니까. 쉽고 가벼운 것도 두려워해라. 왜 그러냐? 귀가 담장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귀가 담장에 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꼭 담장에만 귀가 있겠습니까? 대문에도 귀가 있고 어디 귀가 안 달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의 소기 원장이라고 하는 이 글귀를 만든 것은 주흥사라는 분이 말조심을 하라 하는 교훈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가면서 말조심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자지간에, 가족 간에도 말조심을 해야 되고 부부 간에도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친구 간에도 말조심을 해야 되죠. 말조심을 한 사람은 지혜롭고 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간혹 말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본 생각은 그것이 아닌데 실수를 해서 남들에게 약간 미안함을 끼친 적도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후에 가볍고 쉬운 것도 두려워할 바다.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 귀가 담장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한다면 앞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선 손반 적구 충장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